네, 실제로는 지금 우리 4.1 파생 이제 막 시작한 건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파트. 예, 뭐 굳이 따지자면 4.1.2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 선도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거래는 이런 거예요. 미래의 거래를 지금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있다가 이 물건 얼마 주고 살게.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예시 많이 드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친숙한 아파트를 거래하는 게 사실은 선도 개념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집을 샀어요. 오늘 샀습니다. 오늘 계약했어요. 오늘 계약했고, 오늘 계약 시점이 여기야. 자, 그래서 계약서에 보통 어떻게 씁니까?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그다음에 잔금 얼마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잔금을 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실제 잔금을 내야. 자, 그러면 계약이 오늘이고 잔금 시점이 이때라고 칩시다. 한 3개월 있다 쳐요. 갭이 한 3개월이. 그래서 오늘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파트를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억. 언제 줘? 잔금은 3개월 있다가 줄게. 중도금은 중간에 한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야? 3개월이 지났는데 이때가 부동산 폭등기야, 폭등기. 그래가지고 잔금 치르는 시점쯤에 집이 2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매수자고 B가 매도자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주인이지. 얘는 이제 새로 사는 사람이고. 자, 그럼 3개월 있다가 아파트 값이 2억이 됐어요. 그러면 B는 A한테 뭘 주면 돼요? 아파트 주면 됩니다. A는 B한테 얼마 주면 돼요? 1억 주면 되죠. 그때 당시에 시세는 2억이지만 상관없죠 뭐. 왜? 이렇게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그럴지 몰랐지만 3개월 사이에 급변하여 A는 이득을 얻게 되고 B는 손실을 보게 되죠. 이게 선도입니다. 요렇게 하는 게 선도 거래. 오케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거꾸로도 있죠. 계약은 1억에 했는데 망했어. 부동산이 시장이 망해서 5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실제로는 손해, B는 이익이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얼마예요? 1억을 주고 아파트를 줍니다. 줘야 해요. 줘야 해요. 네. 오케이? 요게 선도 거래인데 실제로 선도 거래는 어떻습니까? 실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선도 거래의 특징들인데 실물 인수도. 그러니까는 피지컬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DELIVERY. 배달한다고. 실제를 준다라는 말이 실물인수도라는 건데 선도 거래는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진짜로 내가 받는 거잖아.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한 개만 더 열어봅시다. 선도거래의 특징 한번 봅시다. 선도거래의 특징들. 첫 번째, 위험 회피다.
왜 이게 위험의 피의 느낌이 있냐면 A가 매수고 B가 매도예요. 매도이면 얘가 실제로 계약을 물건이 오는 거고 아파트가 온다 치고 돈이 가는 건데 처음에 계약된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쳐봐. 그러면 왜 A 입장에서는 위험의 피가 되느냐? 한 3개월 있다가 이 갭이 한 3개월이라고 치면은 3개월 있다가 이 아파트가 폭등을 할까 봐입니다. 폭등을 할까 봐 지금 계약하는 거죠. 오케이? 예. 폭등할까 봐. 3개월 있다가 3억 돼버리면 못 사잖아요. 나는 1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선도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건 값이 올라가 버릴까 봐. 그렇죠? B 입장은요. B 입장은 왜 선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1억이면 넘길 수 있는 건데 얘가 망할까 봐요. 망할까 봐. 내 아파트가 2천만 원 될까 봐. 2천만 원 되면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지금 1억이라도 1억에 받고 팔아버리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시세가 2천만 원이 되면 B가 성공하는 거고 실제로 돈이 A가 두려워했던 대로 올라버렸다면 A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 거래는 실제로 이 양쪽 거래자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은 떨어질 거를, 한쪽은 올라갈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후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사실 모든 투자가 사실 다 그렇죠. 근데 사후적 제로섬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처음에 계약 당시에는 A가 이득을 볼지 B가 이득을 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가 봐야 돼요? 3개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입니다. 사후적이 되면 실제로는 제로섬이 되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A가 이득을 얻었다면 그만큼 B가 손해를 본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로섬 게임이 된다. 근데 사후적으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는데 디폴트 리스크. 즉 재무 쪽에서의 디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쓰는 그 디폴트가 아니에요. 뭐 기본 이런 거 아닙니다. 디폴트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산이라는 거죠. 디폴트 리스크는 이런 거예요. 3개월 있다가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B는 A한테 아파트를 줘야 되고요. A는 B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다 아파트 값이 3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아파트를 안 주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B가 배째라 할 수 있다는 거죠.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이 아파트 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입장이 바뀌죠. A가 아니 내가 3개월 전에 안 했으면 이거 3천만 원이면은 저 아파트 사는데 1억을 줘야 된단 말이야. 주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 그 미래 가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불이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계약 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너무 명확하죠. 소송 갑니다.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아파트 뜯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를 아파트로 했지만 선도거래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파생은 다
그게 있어요. 그 저기 뭐야 기초자산. 기초자산은 우리가 아는 거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 책 같은 데 보시면 아파트로 예시되는 책들은 없어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A랑 B가 있는데요. 한 3개월 있다가 A가 B한테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물건이에요. 얘가 기초자산이 됩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돈은 얼마를 주기로 했느냐? B가 얘한테 환율을 1200원에 쳐줄게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125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5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이에요? 누가 이득이냐면 B가 이득이죠. 그렇죠? 달러당 50원씩. 그렇지? 왜냐면 시세가 1250원인데 1200원만 쳐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100원이 됐어요. 그럼 누가 이득이야? A가 이득이죠. 얼마? 달러당 200원씩 이득이죠. 오케이? 200원씩 이득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가 무슨 말이냐? 3개월 있으면 3개월 있다가는 A는 B한테 줘야 될 건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그 봉투에다가 100만 달러짜리 100만 달러를 딱 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고, B는 현금을 그 원화를 주는 건데 달러당 1200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지. 달러당 1200원이니까 1200원 곱하기 100만 하면 되겠지.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화로.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상황, 이 환율의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1250원이 됐을 때는 B가 달러당 50원씩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A가 B한테 달러당 50원씩 100만 달러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돈을 넘겨주면 끝인 거예요. 굳이 달러로 환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달러가 폭락을 해버렸으면 달러가 폭락을 했지. 달러가 폭락을 한 거죠. 달러가 폭락을 하면 B가 A한테 원화를 찍어주면 되고 200원씩 600원을 그냥 쭉 현금만 바로 떼주면 됩니다. 이렇게 줄 필요 없다는 거야. 오케이? 100만 달러 환전해서 줘야 될 필요 없다는 거야. 실제로는 요 돈들만 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도 거래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 인수도예요. 실물 인수도이기 때문에 실물을 줘야 된다고. 아파트라고 했으면 아파트 줘야 되는 거고 100만 달러라고 했으면 100만 달러를 줘야 되는 게 실물 인수도예요. 그게 선도 거래가 맞는데 불필요하잖아. 불필요하고 그냥 그 차익만 딱딱 계산해서 넘겨주면은 실제로 실물 인수도를 한 거와 다를 바 없고 절차는 훨씬 더 간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외환에다가 했다고 치면 외환 이 환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차익만 넘겨주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이 들어옵니다. NDF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예, 물건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deliverable forward. 인수 안 한다는 얘기야. 얘 우리말로 하면 현금 결제 선도 계약입니다. 포워드 선도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예시 있죠? 요거 밑에서 얘기한 요게 바로 현금 결제 선도 계약입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예. 그래서 보통은 이 NDF를 어디서 쓰느냐? 차익거래 선물환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거 외환으로 꿍짝꿍짝 하는 거 그런 거를 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NDF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예시가 차익거래 선물환이라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100만 달러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뺏어주는 게 아니라 차익에 해당하는 이 갭 차이만 딱 넘겨주고 끝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자, 일단은 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